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테슬라 관련된 많은 소식이 있었죠. 어닝 관련된 소식도 있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루디크로스로 나오지 않고 퍼포먼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출시가 됐고, 드디어 우리나라의 모델 3 하이랜드가 출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선 사실 한 대도 못 봤는데, 그래도 뭐 정말 공격적인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륙한 모델 3 지금 출고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진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 일단 모델 3가 이렇게 나왔고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6,799만원인데 와, 롱레인지랑 가격 차이가 8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와 이렇게 많이 난 건데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뭐 압도적 성능 460마력 그리고 제로백이 3.1초, 기존에 이제 3.3초 막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줄었습니다. 후륜구동 모터를 바꿨다고 해요. 신형으로 뭐 이걸 4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터가 바뀐 것으로 인해서 초반 뭐 토크라든지 출력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들, 기존의 모델 3 퍼포먼스에서 단점으로 지적이 됐던 게 100km를 넘어서면은 이 속도 증가하는 폭이 좀 감소를 한다. 초반에는 엄청 빠른데 100km 넘어서는 약간은 마력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느꼈다. 뭐 밟을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죠. 뭐 섞이시겠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줬다는 얘기들이 있고, 유니크한 디자인. 디자인이 모델 3 하이랜드 되면서 앞쪽에 휠하우스로 들어가는 이 구멍 뚫린 부분이 없었는데 퍼포먼스는 뚫려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 3와 좀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있냐 없냐 차이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없을 때는 하이랜드 되면서 뭔가 좀 밋밋하지만 그래도 이 라이트가 강렬해가지고 괜찮다 싶었는데, 여기에 기존의 모델 3에 들어가 있던 포인트가 이게 들어가니까, 물론 이거 성능을 위해서 들어간 건데 이거 들어가니까는 와,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받으신 분들이 이거 범퍼 규격만 허락하면은 이거를 끼고 싶다. 근데 범퍼는 그래도 좀 바꿀 수 있죠. 이게 가격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비싼 거 아니니까, 호환만 된다면. 그래서 범퍼 튜닝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어댑티브 서스펜션인데 모델 3 하이랜드에 들어갔던 그 댐퍼 서스펜션하고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식 서스펜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뭐 엄청 특이하냐? 그렇지는 않죠. 제네시스에도 이미 뭐 들어가고 있고 많은 수입차 브랜드에도 이미 들어가고 있는 전자식 서스펜션인데, 테슬라도 모델 3 퍼포먼스에는 이 전자식 서스펜션 적용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OTA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어댑티브 댐핑이라고 하는데, 일상 주행에서는 편안하게 유지를 해주고, 이제 고속 주행, 이런 뭐 트랙 주행 이런 거를 할 때는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겠죠. 트랙 모드 V3인데, 트랙 모드는 기존에도 퍼포먼스, 모델 3 퍼포먼스에 들어갔어 있던 건데 이게 좀 더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파워 추레인, 새로워진 보정 기능, 그리고 뭐 회생제동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트랙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100%로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트랙 모드 V3를 키고 나서 막 일생주행하면 안 되냐, 나 회생제동이 너무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은 아주 전비가 바닥이 날 것이다. 트랙 모드를 하게 되면은 뭐 배터리를 달구기도 하고 계속 이 냉각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트랙 모드 V3를 가지고 일상주행을 쓰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포츠 시트인데 뭐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스포츠 시트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들, 이런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단점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은 통풍 시트 기능을 안 넣어줘. 그러니까 이게 빵꾸가 안 뚫려있어.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것들 다 해줬다. 퍼포먼스 셋인데, 이게 모델 3 퍼포먼스 기존의 차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 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뭐 캘리퍼 바뀌고 브레이크 바뀌고 휠을 바뀌고 스포일러 그냥 뭐 붙여주고, 그리고 차고 좀 낮춰주고, 그리고 뒤에 모터 좀 바꿔준 거 끝!
퍼포먼스를 위한 셋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프로젝트 하이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모델 3 퍼포먼스는 이제 퍼포먼스 맞춤형 셋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모델 3 생산지옥이 있었습니다. 생산지옥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베리언트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일론 머스크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좀 여유가 있죠. 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모델 3 퍼포먼스하고는, 좀 이제, 기존 오너분들에게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 결이 좀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죠. 이 정도 보시면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퍼포먼스 선대하신 분들이면은. 그래서 진정한 좀 퍼포먼스다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단조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단조 휠. 솔직히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이 휠이 워낙 멋있어가지고,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그리고 RWD에 넣을 수 있는 이 19인치 노바 휠 디자인이 거의 뭐 테슬라 휠 디자인의 역대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솔직히 얘보다 전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단조 휠, 가볍다, 강성, 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커버 뗄 수가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특성을 위해서, 그나마 또 전비도 잘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커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덮는 커버는 아니고 살을 덮는 그런 커버라서 하나하나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트랙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 휠 하우스 안쪽에도 좀 열 같은 거 좀 많이 식힐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나는 전비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떼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트랙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좀 스포츠 세단 이런 평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달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레이크, 뭐 아주 그냥 영롱합니다. 네, 그리고 카본 파이버, 기존에는 여기에 좀 부직포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카본 파이버로 바뀌게 되었죠. 모델 3 퍼포먼스 기존 차에도 카본 같은 것도 좀 들어갔어요. 선택하면은 이렇게 퍼포먼스가 들어갔고,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는 430km 예측이고 아마 이대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그렇게 인증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거를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했겠죠. 환경부 제출했겠죠. 그 결과 예측관이니까 거기서 뭐 빠꾸를 당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제로백 최고 속도도 롱레인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이랜드 되면서 최고 속도가 201km로 좀 고정이 됐죠. 기존의 모델 3는 이제 220km가 좀 넘는 정도였는데, 이 최고 속도를 좀 낮추면서 좀 효율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모터 튠을 하지 않았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바뀌는 부분 설명드렸고, 중요한 건 가격인데 8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거라는데 800이면은 솔직히 퍼포먼스를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모델 3 미국에서 주문할 때는 연방정부 보조금, 텍스 크레딧, 정확히 이제 텍스 크레딧인데, 이 크레딧을 적용됐을 때,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조금에 따른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보조금 받기 전에는 퍼포먼스가 더 비싼데, 보조금, 퍼포먼스 받으면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아주 그냥 지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 줍니다. 41,490불이니까 롱레인지보다 1,000불이 더 싸요. 심지어 퍼포먼스도 그 사이에 가격을 올린 건데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연방정부 보조금 뭐 못 받으시는 뭐 분들도 있겠지만, 받는다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더 저렴하니까 퍼포먼스 쪽으로 많이 좀 기우실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왜냐면은 여기에 정말 좋은 어댑티브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도 맞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하드한 그런 세팅이 적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단조 휠이 들어가게 되는데, 롱레인지와 다르게 이 퍼포먼스 휠 같은 경우에는 전면, 후면 이 규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롱레인지나 이제 RWD에 들어가는 휠, 타이어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 앞뒤 교환을 10,000km 단위로 할 수 있게끔 동일한 스펙에, 동일한 규격의 휠, 타이어 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타이어 전폭 자체도 다르고, 앞뒤가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편평비조차 달라요. 편평비가 앞에는 35인데 뒤에는 30입니다. 더 이제 휠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해서 이렇게 세팅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 첫 번째, 앞뒤 교환을 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타이어 값이 일단 뭔가 좀 변태 스펙에 가깝기 때문에 비싸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전고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의 퍼포먼스 타시는 분들도 야,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서 뭐라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퍼포먼스를 사는 것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퍼포먼스도 많은 리뷰들이 나왔는데, 뭐 제가 직접 타보고 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유수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올린 영상을 다 보고 느낀 결과는 뭐냐면은 트랙 주행을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몰두하는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은 일상 주행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 세단, 그 카 어디죠? 유명한 데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스포츠 세단의 정의를 모델 3 퍼포먼스가 해버린 것 같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 왜냐? 뭐 죄다 뭐 배기음 같은 것도 가상 사운드로 만들고 막 기어 변속 이런 것들도 막 의미로 만들고, 이런 게 무슨 뭐 감성이냐. 진정한 감성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조용히 하든가. 모델 3 퍼포먼스가 제대로 2024년에 스포츠 세단의 정의를 내린 그런 차 같다라는 평 같은 거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 실주행에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하기가 또 퍼포먼스 하고 싶네. 네, 아무튼간에 퍼포먼스, 이것도 예상 인도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가지고 한 2달, 3달이면 이제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문하신 분들 빨리 받고 양품 받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얘기를 오늘 정말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집에 날 땅이 너무 많이 됐어. 네, 아무튼 간에 퍼포먼스 얘기, 또 이거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 3 퍼포먼스랑 미국산 모델 3 퍼포먼스 스펙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마력인데, 미국산은 510마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차량은 460마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냐? 모터 스펙이 다르냐? 모터 스펙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모터 스펙에다가 때려줄 수 있는 이 배터리 출력 자체가 차이가 나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배터리 캐패시티인데, 이 배터리 캐패시티 차이에 의해서 동일한 C레이트가 있음에 불구하고 출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의 이 배터리 밀도, 집적도가 LG보다 좋습니다. 적어도 테슬라 이 미국산에 생산되는 차에 들어가는 원통의 배터리는 적어도 그래요.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야, 어디 파나소닉이 LG에다가 뭐 그렇게 비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건 그렇다니까요. 기가 네바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파나소닉 배터리는 동일한 무게인데도 이 LG 배터리보다 더 밀도가 더 높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LG 걸로 바꿔가지고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줄은 겁니다. 파나소닉에 들어갈 때는 358였어요. 341로 많이 줄었죠. 이거 뭐 하이랜드에서 준 거 아니야? 하이랜드 되기 전에도 LG 배터리로 넘어갔던 시기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때도 LG 배터리 쓰면서 340마리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모터 자체 출력은 동일하지만 정확히는 모터에다 때려주는 에너지 출력 자체가 이 배터리 차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산 차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뭐 퍼포먼스 스펙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이 오토파일럿 성능 그리고 FSD 가능성 때문인데,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신차가 나오는데 약간 좀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물론 하이랜드를 사는 게 맞아요. 이 오토파일럿 때문에 미국산 사는 거는 이 정도 차이면 솔직히 아닌 것 같아. 그냥 중국산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뭔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미국산을 좀 들여왔으면 좋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달러가 미쳐버렸네요.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워낙 저렴하게 차를 내놓으니까 관세 같은 거를 생각해도 중국산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을 들여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달러도 이 모양이고. 참. 5월 말에 이제 미국 출장 가게 되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미국. 맞다. 가는 김에 좀 기회가 되면은 퍼포먼스를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출장으로 가는 거고 일정이 있는 거니까 거의 한 2주 있으니까 시간이 날 법도 하니까 봐가지고
한번 퍼포먼스 시승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은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미국산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유한하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 Y 가격이나, 와, 5,299. 이거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테슬라가 만약에, 차 사세요. 막, 어드바이저가 막, 정말 적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막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좀 있더라고요. 가격이 인하가 되거나, 뭔가 하드웨어 스펙이 바뀐다거나, 이거는 거의 뭐, 과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델 Y도 3월에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팔더니, 와. 가격이다 이렇게 해버렸다. 심지어 하드웨어 4.0도 거의 뭐 확정이 됐다. 이런 거 보고 참 이제 시가라고 좀 많은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그렇게 영상 올렸고 좀 아쉬운 부분 맞아요. 저도 빡칠 것 같아요. 솔직히 빡치죠. 이거 몇 달 차이로 뭐 내 건 뭐 하드웨어도 좀 그렇고 심지어 가격까지 더 저렴해. 며칠 차이의 고작. 아니, 굉장히 섭섭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근데 다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편에 속하긴 해요. 근데 뭐 독삼사 차 사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전 사본 적이 없네. 근데 항상 이제 이 자동차, 저도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유튜브 보면은 맨날 그래요. 막 5월에 프로모션, 그 유튜브 채널 6월에는 또 어떤 프로모션 막 이렇게 올려요. 근데 5월 프로모션, 6월 프로모션마다 가격 할인 폭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달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 막 정가가 막 7, 8천 이런데 뭐 어느 날은 막 프로모션 막 1,500에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전달에 산 사람은 좀 난리 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심지어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달에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 왜냐면은 중간에 딜러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딜러가 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딜러가 껴있으면은 가격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5,400 계속 하겠죠. 이거를 매입하는 비용이 계속 줄어들어도 이제 그만큼 가격 유지하면 그만큼 딜러 마진이 늘어가는 거고 한인 거니까 가격 유지를 계속 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나쁜 것일까? 네, 물론 3월에 받았으면 저도 굉장히 빡칠 건 맞아요. 맞아. 그거는 저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만 이러한 가격 정책이 안 좋은 것일까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좀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간에 가격 인하를 했는데 와, 이 정도면 진짜 4천 후반대 이러면 아이오닉5나 EV6를 살만한 요인이 좀 없지 않나? 물론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아이오닉5, EV6 롱레인지가 정말 긴 거는 맞는데 ICCU 이슈도 있고 그리고 전세계 베스트셀링 카잖아요? 자그마치. 그래서 정말 많이 보이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진짜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격 경쟁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졌다.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팔리겠다. 그런 것들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네요. 사세요. 이거 진짜 사시면 후회 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 Y에 대해서 이제 모델 3처럼 하이랜드, 그러니까 이제 주니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주니퍼가 언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 3년 가까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올해는 절대 뭐 주니퍼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겠다라고 했어도 그거 나중에 가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각자의 논리로 예상을 해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죠.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올해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모델 3랑 모델 Y는 상황이 다릅니다. 모델 3는 세단이고 모델 Y는 SUV죠. SUV에 대한 인기는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거의 국룰이에요, 국룰. 다들 SUV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작년에 무려 베스트셀링 카를 한 이 모델 Y를 굳이 이렇게 하이랜드처럼 공장을 좀 더 쉬고 공정 바꿔가지고 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거를 풀체인지를 한다? 라는 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판단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린다는 것이죠. 모델 3는 실제로도 판매가 다소 좀 둔화된 면이 좀 없잖아 있었어요. 세단이기도 하고 이게 나온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모델 Y는 얘도 뭐 나온 게 시간이 되긴 하죠. 2020년에 이렇게 출고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모델 3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좀 나온 지 좀 됐다는 말입니다. 나온 지 뭐 4년 됐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2017년도부터 나왔던 그 디자인이니까 뭔가 오래된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잘 팔리고 있는 차죠. 이거를 굳이 지금 하이랜드처럼 주니퍼로 그렇게 바꿀 만한 요인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옵션이 더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는 그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이런 베리언트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다르죠. 여기는 참고로 독일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 영국, 프랑스도 다 이런 베리언트들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독일어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설명해드리면은 RWD가 있고 롱레인지 후륜, 롱레인지 사륜, 퍼포먼스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잠깐만, 롱레인지에 후륜이 있나? 롱레인지에 후륜이 어딨어? 우리나라 없는데? 네, 유럽에는 롱레인지 후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롱레인지 후륜이 왜 생겼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판매를 좀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방책 중 하나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태 왜 사륜만 내놓았을까? 왜냐? 사륜 내놓아도 잘 팔렸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후륜 모델보다 사륜 모델을 파는 게 좀 더 이득이 됩니다. 모델 Y 롱레인지는 무조건 사륜이다. 공정 자체가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RWD도 생산하고 퍼포먼스 생산하지만 롱레인지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근데 이제 롱레인지 안에서도 후륜 구동 모델이 생겨. 그러면 이제 모델 Y만 하더라도 베리언트들이 4가지가 되는 거죠. 3가지에서 4가지로 바뀌게 되면은 그만큼 가지수가 하나 더 증가하면은 이거는 고변산이에요. 고변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비용도 좀 더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또 만들어낸 이유가 이렇게 많은 옵션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모델 Y 롱레인지 근데 나는 굳이 사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RW는 조금 그래. 모델 Y 사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딱 갑자기 이제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이 나왔어. 이러면은 이놈이구나 하고 덥석 가는 거죠. 덥석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옵션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 중국이랑 미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좀 소비 같은 거, 모델 Y 사는 게 약간 좀 둔화될 만한 낌새가 보일 때, 둔화가 아니라 낌새가 보일 때 이거를 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하이랜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럴 여지들이 아직 없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모델 3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2019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모델 3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부활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주니퍼로 바꾸는 것보다 이런 다양성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도 좀 둔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니퍼로서의 전환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갑자기 올해 주니퍼 나온다고 야 니가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FSD 소식인데 좌핸들 차량들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았다 공개하는 것이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좌핸들 국가죠.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좌핸들 국가는 유럽과 차이나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설명드렸지만 UNECE에서 나왔는데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행 보조 차량이 지가 좌회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좌회전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레벨 1이라고 하죠. UNECE 조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산 차량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 안전 기준을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특이하게 또 유럽에 따르는데, 그래서 FSD가 이게 주행 보조임에 불구하고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승인해줘야 되는 거, 사실상 그러면 FSD는 작동 안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냥 불가능한 거죠. 쓰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FSD라고 할 수 있냐? 그건 FSD가 아니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럽은 패스. 근데 중국은 또 모릅니다. 중국은 이미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중국 쪽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과 중국만 있냐?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산 차량들은 FSD 지금 당장이라도 해도 뭐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얘는 자유주행이 아니라 여전히 주행 보조, 뭐 FSD 뭐 레벨을 따지자면 레벨 2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슈퍼바이즈예요. 그냥 운전자가 이거를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의외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FTA가 그만큼 사기다. 그래서 미국산 차량들 갑자기 좀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차가 너무 다르니까 이런 차가 너무 잘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랜드가 너무 잘 나왔어. 아무튼 간에 미국산 차량들 FSD 빨리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돼야 이제 중국산 차도 적용이 되고 유럽에도 적용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모델3 하이랜드 퍼포먼스, 모델 Y 가격이나 소식, 그리고 새로운 롱레인지 후륜 모델 FSD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